다음 문제. 미생물 슬러지가 생성되는 그 최적 환경은 pH 4에서 6, 온도 40도라고 했죠? 정답은 가. 다음 문제. 여과기나 분유 노즐이 갑자기 폐색해서 기관의 운전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주로 어떤 슬러지인가? 어떤 슬러지일까요? 미생물 슬러지겠죠? 정답은 4입니다. 다음 문제. 미생물질 슬러지를 생성하는 곰팡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20도 40도에서 가장 잘 번식한다. 90도 이상에서는 잘 발육하지 못한다. 4. 산소는 탄화수소에서 공급을 받는다. 탄화수소에서는 산소가 없죠. 산소는 그냥 외부에서 공급을 받습니다. pH 4에서 6에서 가장 잘 번식한다. 정답은 4. 다음 문제. 디젤 기관의 연료유 중 불순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가. 잔류탄소는 실린더 벽, 피스톤 정부 및 노즐 팁 등에 부착되고 유막을 파기하고 링의 고착, 배기밸브 손상, 연료밸브 등의 고장을 일으킨다. 맞죠? 회분은 실린더 라이너나 피스톤 링의 마매를 일으킨다. 맞고, 수분 함유량이 1% 이상 많이 포함되고 있으면 연료 분사 펌프의 노즐의 고장이 원인이 된다. 펌프랑 그리고 발열량에 대해 문제가 된다고 했었죠. 유황이 연소되면 H2SO4가 형성되고 이것이 고온 부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고온 부식이 아니라 저온 부식이죠. 유황은 되도록 유황이 적은 것이 바람직하다. 정답은 아. 다음 문제. 연료유의 불순물로서 라이너나 피스톤 링의 마매를 진행시키고 유황의 황산화 촉매로도 작용하여 유화 처리나 비소를 포함하는 것은 어떤 거였죠? 회분이었죠. 회분. 이게 회분의 특징이었죠. 회분이 황산화 촉매로도 사용된다. 그래서 정답은 나. 다음 문제. FCC 밀입자가 많이 함유된 연료유를 사용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단시일에 장애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내는 것은 가. 일단 밀입자니까 실린더 피스톨 링 쪽에서 문제가 발생하겠죠. 읽어볼까요? 가. 배기밸브는 그냥 밸브니까 상관이 없고, 나. 연료 분사 노즐은 구멍이 작으니까 거기에 막힐 수도 있고, 실린더 라이너랑 피스톤 링에서 마멸이 일으키죠. 정답은 나입니다. 4. 실린더 라이너 맞고, 연료 분사 펌프는 그래도 분사 노즐보다는 구멍이 크니까 연료 분사 노즐이 더 심하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과급기는 상관이 없고요. 다음 문제. 석유 중에 잔류탄소분은 어떤 장애를 주로 일으키는가? 잔사유 중 황성분해. 왜 잔류탄소분해 물었는데 왜 황성분에 대해서 답하지? 황성분에 의한 연소 후 좋은 부식을 일으킨다. 일단 맞는 말이죠. 근데 하지만 잔류탄소가 아니니까. 나. 잔사유 중에 바나듐 고온 부식인데 잔류탄소분을 말하는 건 아니고, 노즐이나 밸브에 쌓여서 기관의 운전에 지장을 준다. 정답은 4입니다. 열에 의한 잔류탄소의 발생으로. 잔류탄소는 열에 의한 게 아니라 그냥 연소 후에 남아있는 거죠. 남아있는 거라서 후연소를 일으키지는 않고 그냥 연소가 끝난 후에 남아있는 겁니다. 다음 문제. 저질 중유를 사용하여 기관을 자주 시동 정지할 때 또는 저부하 운전할 때 연소실의 낮은 온도로 주로 일어나는 부식은 저온 부식이죠. 저온 부식은 유황분 때문이었죠. 정답은 나. 다음 문제. 저질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실린더 라이너, 연료 밸브 및 과급기 캐싱 등에 발생하는 저온 부식의 개선 대책. 가. 급기 온도가 노점 이하로 되지 않도록 할 것. 맞죠? 나. 적절한 TBN의 실린더유를 사용할 것. 맞고. 4. 연료유 중에 수분을 제거할 것. 수분이 저온 부식의 황이랑 많아서 되는 거니까 맞고. 연료유의 공급 압력을 낮출 것. 연료유의 공급 압력을 낮추는 건 상관이 없죠. 정답 아. 다음 문제. 디젤 기관에서 저질 중유의 성분 중 저온 부식과 관련된 성분은 황과 수분이죠. 정답 가. 다음 문제. 노점 부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가. 중유에 함유된 유황분의 연소에 의해 생긴다. 맞고. 나. 노점 부식을 저온 부식이라고도 한다. 맞습니다. 4. 노점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배기 온도를 노점 이상으로 유지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배기가스 중에 산소 분압이 크면 노점은 저하하며 노점 부식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노점이 기체에서 액체로 가면 노점인데, 반대로 액체에서 기체로 가면 끓는 점이잖아요. 이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은 올라가기 때문에 산소 분압이 크면
노점 또한 올라가기 때문에 노점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연소가스가 노점 이슬이 맺히기가 쉽겠죠. 그렇기 때문에 산소 분압이 크면 노점은 올라가기에 노점 부식이 더 잘 일어납니다. 자, 다음 문제. ISO 점도 분류를 채택한 연료유에서 점도의 기준 온도는 몇 도인가? 이 문제는 제 생각에는 잘못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 아까 내연기관 광위 책에서 제가 표현한 책에서는 몇 도였죠? 100도 기준으로 동점도를 표시하고 있었죠. 그런데 요즘 레지듀얼 퓨얼은 몇 도 기준이었죠? 50도 기준으로 동점도를 또 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디스틸레이트 연료들은 40도 기준으로 표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너무 불친절한 문제예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정확하게 묻고 있는지 안 나타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답은 100도입니다. 이게 왜 100도인지 제가 고민을 엄청 많이 하다가 찾아낸 게 내연기관 강의책의 그 표였거든요. 그 옛날 기준으로 해서 100도로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일단 문제를 맞춰서 답은 점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100도지만 요즘에는 잔사유는 50도 기준으로 하고 디스틸레이티드 중류 기름들은 40도 기준으로 동점도를 표시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RMG35랑 동일한 연료유는 어떤 것인가? RMG35는 그 내연기관 강의책에서 아까 그 표에서 보시면 RMG35가 있었죠. 100도 기준으로 35cm 스트로크의 잔사유입니다. 근데 요즘 기준으로는 또 이 50도 기준으로 또 잔사유들이 점성을 말하니까, 근데 이거의 답은 IFO 380이거든요. 380이 50도에서 380cm 스트로크를 나타내거든요. 아마 예전에 RMG 단계에서 쓰다가 100도 기준을 쓰다가 50도 기준으로 동점도가 새롭게 규격이 되면서 이 문제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정답은 4. 다음 문제. 선박용 연료유의 규격표에 표시되는 항목이 아닌 것. 항목 제가 한번 싹 읊어드렸죠. 비중 있었고 동점도 있었고 인화점 플래시 포인트 있었지만 연소점 이그니션 포인트는 없었습니다. 다음 문제. 저질 중위의 성상이 아닌 것. 뭐든지 안 좋은 거 다 넣어놓으면 되겠죠. 가. 잔류탄소량 많다 맞고, 수분이 많다 맞고, 4. API 비중이 높다. API 비중이 높다는 말은 제가 뭐라고 했죠? 발열량이 높다는 말이었죠. 그러면 저질 중위의 특징이 아니네요. 일단 정답은 4. 그리고 인화점. 무거운 연료 자체가 무거우니까 발열되기까지의 발열점, 인화점도 높겠죠. 그래서 정답은 4. 다음 중 중유의 비중으로 적합한 것은, 중유의 밀도 기억나시나요? 990, 1000 단위는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였거든요. 중유의 비중을 나타내려면 물의 밀도분의 물질의 밀도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1000분의 990 또는 1000분의 1000 이 정도 잡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거의 1에 근접해요. 그래서 정답이 I입니다. 다음 문제. 저질 중유를 사용한 선박에서 발생하는 장애로 옳지 않은 것. 가. 비중 증대에 따른 유수 분리선의 불안정으로 인한 청정장애. 일정한 비중을 쓰다가 더 저질 들어와갖고 더 비중이 높은 거를 하면 청정기 비중판을 또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는 맞습니다. 나. 베이퍼록에 의한 이송 효율 감소. 저는 이게 답인 줄 알았는데 일단 나는 보를 해보고 4를 읽어봅시다. 바나듐 나트륨에 의한 고온 부식 증가. 이게 맞죠? 바나듐이 고온 부식이니까. 근데 아가 보면 유황으로 인한 저온 부식이 감소거든요. 이게 명확한 답이 있습니다. 아가. 그래서 저는 나를 생각했는데 정답은 I입니다. 황이 있으면 저온 부식이 감소할 수가 없죠. 저온 부식이 더 증가하니까. 다음 문제. 저질 중유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 가. 인화점이 낮다. 인화점이 높죠? 저질 중유는. 정답은 가고. 유동점이 높고 점도가 높고 수분과 황 함량이 많다. 맞네요.
선박용 연료유가 저질화됨으로써 발생하는 중위의 성상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가. 비중과 유동점이 높아진다. 맞습니다. 나. 에닐린점과 디젤 지수가 높아진다. 에닐린점과 디젤 지수가 높다는 말은 착화가 잘 되는 좋은 연료라는 말이었죠. 그래서 나가 틀렸죠. 정답 나. 4. 점도와 아스팔트 분이 함께 증가한다. 맞고, 유황분과 슬러지 양이 더 많아진다. 맞습니다. 다음 문제. 저질 중유를 사용하는 디젤 기관에서 실린더 라이너의 마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가. 연료의 세탄가가 클수록 마멸이 심하다. 세탄가가 크다는 것은 착화가 좋다는 말이죠. 착화가 좋은 거랑 마멸이 심한 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 가고, 냉각수 온도가 낮을수록 마멸이 심하다. 냉각수 온도가 낮아지면 뭐가 잘 일어나겠죠? 저온 부식이 잘 일어나겠죠? 그래서 마멸이 결과적으로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4. 기관의 시동 정지가 많을수록 마멸이 심하다. 저온 부식 앞에 문제에서 나왔었죠? 탄화물 등으로 오선이 심할수록 마멸이 심하다. 맞습니다. 다음 문제. 저질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가. 촉매분해법으로 중요한 저질유는 촉매물질의 분리에 주의해야 한다. FCC였죠? 뭐였더라? 알루미늄 실리카? 나. 저질 중유이므로 유증기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저질 중유도 유증기 많이 나옵니다. 더 냄새가 독해요. 기름 냄새가. 그래서 정답은 나고. 4. 분사에 적합한 점도를 유지하기 위해 고온으로 가열해야 한다. 맞습니다. 호모지나이저 등 전처리 기기를 이용하여 연료를 미세와 균질화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전처리 기기를 이용하여 뭐 더 좋게 특성을 올린다, 이런 뜻이겠죠. 다음 문제. 저질 중유의 각 성상이 기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잔류탄소 아스팔트 분에 의한 연소성이 불량해진다. 얘네들은 찌꺼기들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편하시죠? 이런 애들 때문에 연소성이 불량해진다. 맞는 것 같습니다. 나. 비중 점도가 증가하면 청정기의 마모가 증대된다. 청정기의 마모가 증대되는 게 아니라 청정기가 청정을 잘 못하죠. 비중이 바뀌면. 4. 유황에 의한 저온 보식이 많이 발생하는 거고, 회분, 불순물, 수분이 증가하면 여과성이 좋아지진 않죠. 이런 불순물 때문에 필터가 잘 막히죠. 다음 문제. 선박용 디젤 기관에서 저질 중유를 사용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착화 지연으로 인한 후연소 기간이 길어진다. 네, 맞습니다. 저질 중유의 특징이죠. 나. 과급기에 의한 충분한 과급으로 완전 연소가 되어 배기가스 온도는 내려간다. 완전 연소가 된다고 해서 배기가스 온도가 내려가는 건 아닙니다. 거의 일정하게 유지하고, 불완전 연소가 되면 배기가스는 올라가지만 완전 연소를 하면 일정하게 좋은 배기 온도를 유지를 하겠죠. 정답은 나고. 4. 연료의 분무 길이가 길어져 피스톤 상부에 닿아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맞습니다. 연소 압력이 올라가므로 크랭크 헤드 베어링과 크랭크 핀 베어링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다. 우리가 디젤 기관이 장행정이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저질 중유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압력은 더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겠죠. 다음 문제. 디젤 주기관에서 점도가 높은 저질 중유를 사용할 경우 미치는 영향으로 아닌 것은. 계속 비슷한 문제죠. 가. 배기온도 상승으로 인해 과급기의 출력이 증가한다. 방금 저질 중유를 사용함으로써 연소 압력이 높아진다고 말씀드렸죠. 그것 때문에 배기온도도 예전보다는 더 올라갔을 테고, 그래서 과급기 출력이 증가했고, 맞는 말 같습니다. 나. 바나듐 성분에 의한 고온 부식 발생 맞고, 유황 성분에 의한 저온 부식 맞고. 연료 분사 펌프에서 압력 상승으로 인한 누유 증가. 폭발 압력이 올라갔다고 했지 연소 분사 압력이 올라갔다고 한 적은 없었죠. 저희가 연소 분사 펌프 압력이 상승 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저질 중유를 씀으로써 연소 공기를 더 과급해서 연소 폭발 압력이 더 올라가서 이렇게 출력을 더 늘렸는데, 연소 분사 펌프의 압력 상승이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디젤 기관에서 저질 중유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건 앞의 문제랑 비슷하죠? 가. 착화지연으로 인한 후연소 기간이 길어진다. 맞고, 나. 충분한 과급으로 원전 연소가 되어 배기 온도는 변화가 없다. 변화가 없는 건 아니죠. 우리 저질 중유를 쓰면 뭐 연소 온도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고 뭐 그렇게 되니까 배기 온도가 변화가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4. 중유에 잔류탄소 회분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연료 분사 밸브의 마멸이 심해진다. 이거는 맞을 수도 있게 이거는 맞는 말이네요. 노점 부식이나 반화점 침식이 발생하기 쉽다. 맞습니다. 앞에 연료 분사 펌프의 압력 상승으로 연료 분사 펌프가 누유한다고는 틀렸다고 했는데 이게 답이겠네요. 그 이물질 잔류탄소 회분 등에 의해서 마모가 돼서 누유가 된다. 이게 맞는 말이겠습니다. 다음 문제. 저질 중유를 사용하는 대형 저속 디젤 기관에서 저온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이 아닌 것은. 저온 부식은 황이랑 관련이 있죠. 가. TBN이 적절한 실린더유를 사용한다. 맞습니다. 유황 성분이 적은 연료유를 사용한다. 맞습니다. 4. 청정기의 처리 능력 향상으로 저질 중유에 포함된 슬러지 성분을 제거한다. 슬러지 성분을 제거하는 거랑 황 성분을 제거하는 거랑은 관련이 없죠. 정답은 4입니다. 소기 계통에서 듀포인트 이슬점이죠. 이슬점에 의한 응결수의 발생을 억제한다. 맞습니다. 다음 문제. 저질 중유의 안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이 문제는 조금 어렵습니다. 가. 저장 안정성은 장시간 저장할 때 슬러지가 생성되는 경향을 말한다. 이게 안정성이 높다 낮다를 묻는 게 아니라 안정성이 그냥 그 슬러지가 생성되는 경향을 말한다 라고 했기에 이게 높다 낮다가 아니라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냥 이 저장 안정성에 대해서 의미를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혼합 안정성은 두 종 이상의 중유를 혼합하거나 중진유를 경질유로 희석해서 적당한 점도의 중유로 조합할 때 슬러지가 생성되는 경향을 말합니다. 이것도 배우진 않았지만 맞는 것 같습니다. 4. 중질유의 크실렌 당량과 경질유의 어닐린 점이 높을수록 혼합 안정성이 좋다. 크실렌 당량이란 단어를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알아봤는데 크실렌 당량이 높을수록 안정성이 떨어져서 슬러지를 생성하기가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답이 일단 4입니다. 크실렌 당량이 낮을수록 안정성이 좋은 겁니다. 열 안정성은 중유를 가열할 때 아스팔텐 마이셸과 말텐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진짜 싶으면 진짜 이런 문제 내는 건 좀 도가 좀 지나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정답은 4니까 이 문제는 외우셔서 푸셔도 됩니다. 네, 다음 문제. 디젤 주기관의 사용은 저질 중유의 가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의 답은 일단 I입니다. 각 저질 중유의 분사 적정 점도는 12에서 13cm/stroke이고 가열 온도를 상승시키면 슬러지 발생은 많아지지만 가열기에 부착되는 카본은 줄어든다. 제 생각으로는 가열 온도가 상승하면 슬러지조차도 유동성을 가져서 같이 흘러갈 것 같아서 슬러지 발생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열기 같이 이제 좁은 틈에서는 이제 많이 걸리기 때문에 카본이 더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닌 것 같고, 베이퍼록 현상은 가솔린 기관이니까 틀렸고, 중유의 점도가 너무 높으면 이제 분사가 잘 안되니까 연소성이 악화되고, 너무 낮으면 연료 분사 펌프의 마멸이 심해진다. 연료 분사 펌프는 그 왕복식으로 이제 플랜저랑 이렇게 배럴이 이제 나중에 배울 거거든요. 이 다음 시간에 이게 작동을 하는데 아마 제 생각엔 점성이 너무 없어서 이게 기름이 묽어버리면 로드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더 마멸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제 생각은 그렇게 해서 답은 R로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각종 슬러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슬러지에 대한 부분이 책에는 설명이 잘 안 나와 있어서 일단 문제로 그냥 풀이식으로 갈게요. 수분과 협작물에 의한 슬러지는 대부분 수분이나 협작물의 혼입에 의해 발생한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죠?
나 중유 안전성 불량 또는 이종 연료 혼합에 의한 아스팔트의 석출에 의해 아스팔텐질 슬러지가 발생한다. 아스팔트의 석출에 의해 아스팔텐질 슬러지가 발생한다. 맞는 것 같죠? 4. 저용점 왁스 함유량이 너무 많아 이종 연료 혼합 시 왁스가 석출되어 발생하는 슬러지를 나프텐 왁스질 슬러지라 한다. 나프텐이라고 하는데 일단 보류해 봅시다. 중유 중에 곰팡이가 침입하면 기름과 물의 계면에서 발육하기 시작해서 온도와 수분이 적당해지면 4에서 6pH에서 40도였죠. 지금 단시간에 크게 번식하고 중질분을 하면 해태상의 탄성 슬러지로 급속히 성장한다. 뭔가 말이 맞는 것 같죠. 그래서 가장 잘 모르겠는 4를 찍으면 정답입니다. 이건 이쪽 슬러지 쪽은 저도 잘 몰라가지고 그냥 문제 풀이식으로 가겠습니다. 너무 날려먹는 건가? 네, 다음 문제. 슬러지 분산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미생물 슬러지는 유종의 아스팔텐 물리적 구조나 산화 중합이 아니라 곰팡이에 의해서 미생물 슬러지가 발생됐었죠. 가는 제끼고 슬러지 분산제는 계면 활성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계면 활성제 비누죠. 가진 것으로 응집 슬러지를 미세화시켜 사방으로 분산시키는 작용을 한다. 뭔가 맞는 것 같죠? 느낌이. 일단 놔두고 4. 슬러지 분산제는 슬러지 덩어리를 미세화하여 응집 및 침전시켜서 드레인으로 제거한다. 미세화해서 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드레인으로 제거한다는 건 처음 들어봤거든요. 슬러지를. 일단 4도 제껴보고 슬러지 분산제로서 계면 활성제는 아니온 활성제와 카티온 활성제가 있으며 비이온 활성제는 사용되지 않는다.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답은 나입니다. 나가 비누의 계면 활성제 효과처럼 슬러지를 분산시킨다. 가장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나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나. 지금부터는 문제가 좀 전문화되고 너무 깊게 들어가서 답을 바로 불러드리겠습니다. 답을 외우는 걸 또 추천드립니다. 일단 정답은 4입니다. 연료의 혼합 안정성 판단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유의 융해성 척도는 크실렌 당량, 경유의 에닐린점으로 혼합 안정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에닐린점이 아니라 에닐린점입니다. 에닐린점은 착화성에 관련된 거였죠. 다른 거는 다 틀렸단 말이니까 가혼합 안정성을 기준으로 크실렌 당량이 크면 슬러지 발생률이 높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틀렸고 중유의 크실렌 당량은 값은 잘 모르겠고. 다음 문제 답은 일단 I입니다. 중진류와 경진류의 혼합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슬러지 침전은 혼합 후 24시간 이내에 거의 완료된다. 맞는 말이고 혼합 안정성 판단 기준으로 중유는 크실렌 당량 맞고 혼합 안정성 판단 기준으로 경유는 에닐린점 맞고. 다음 문제 답은 I입니다. 연료유 중에 불순물로서 콜레드슨의 시험기로 측정하여 표시하는 것은 잔류탄소라고 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다음 문제 유리의 반응 시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은 pH입니다. 산성, 중성, 알칼리성. 다음 문제 중유의 조연제의 역할. 도울조의 연소 연자. 그래서 조연제의 역할은 분산작용으로 무화 및 연소 상태를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답은 나. 다음 연료유 첨가제가 아닌 것은 정답은 4. 소포제입니다. 소포제는 거품을 제거하는 화학제품이거든요. 연료유 첨가제에 들어가는 제품이 아닙니다. 슬러지 분산제, 유화제, 수분리제 다 맞습니다. 다음 문제 저질 중에 여과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정답은 일단 가입니다. 금속망식 여과기의 여과 입도는 메시 10메시, 20메시 이렇게 메시로 나타냅니다. 다음 문제 청정기 2대를 물을 제거할 경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청정기는 일단 직렬로 운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랑 사를 버리고 2대 모두 퓨리파이어나 클래리파이어인데 물을 제거하는 거는 청정 모드고 청정 모드는 퓨리파이어 모드 그리고 고형분 이런 불순물을 제거하는 게 청직 모드입니다. 클래리파이어. 그래서 답은 나. 다음 문제 선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중유 청정법이 아닌 것은 정답은 가입니다. 증류해서 분별하진 않죠. 증류는 이제 화학공단에서 하니까. 여가 필터죠. 원심분리 청정기고 정치는 침전입니다. 침전. 그래서 정답 가. 다음 문제 정치 청정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정답은 4입니다. 주로 기름을 가열하여 비중차에 의해 유중의 수분, 침전물 등을 중력으로 침전시켜 제거하는 청정법이다. 네, 이게 정치 청정법입니다.
네, 다음 문제.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연료의 선내 저장 시 주의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정답은 I입니다. 화재 예방을 위해 에어벤트를 항상 폐쇄해두면 안 되죠. 에어벤트는 항상 공기를 벤트하라고 있는 건데. 다른 거 읽어볼까요? 저장 탱크의 잔량을 계측하여 양의 증감을 확인한다. 항상 3일에 한 번 정도 사운딩을 하죠. 탱크들은 연료로부터 발생하는 가스로 인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에어벤트 부근에는 화기 사용을 금한다. 네, 맞습니다. 연료율을 적재한 후 오래되면 슬러지가 많이 생기므로 가능하면 오래된 연료율부터 먼저 사용한다. 원래 있던 기름 먼저 사용해야 되죠.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연료의 양을 계산하기 위해 측심하는 요령으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은 것. 정답은 I입니다. 정질류는 점도가 낮잖아요. 그래서 톱 사운딩이 아니라 바텀 사운딩을 해야 돼요. 깊게 넣어줘야 되고, 중질류, 헤비 퓨어 오일은 점도가 높아서 사운딩 자가 잘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탑 사운딩을 합니다. 나머지 읽어볼까요? 탱크 내 연료유의 양을 사운딩 게이지를 이용한다. 맞고, 연료유는 온도의 변화에 따라 용적이 변하므로 밀도랑 비중이 변하죠. 온도 확산을 위해 온도를 계측한다. 맞고, 선박의 힐링 및 트림에 대해서 선박이 기울어짐에 대해서 보정을 해줘야 된다.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 연료유 편이었습니다. 1시간짜리 강의가 되어버렸어요. 너무나 길고 나중에 우리 후배님들 들으실 때도 약간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일단 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십시오. 뜻하는 것 모든 것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섭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주변 친구분들, 후배분들한 선후배분들한테도 많이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